책구제님 귀엽다고 난리 났어요. 지금 타박상님 여행사가 아닙니다. 찐으로 터졌다. 살들의 추억님 이제야 입이 풀렸네요. 왕방울님 서로 미안해하는 배려 있는 사회. 그렇죠. 저희가 배운 사람들입니다. 다음에는 제가 기필코 조금 더 말을 시키고 말겠어요. 지금 배꼽 잡고 웃고 있다. 저 의외의 개그 코드인 분들이 많으시네요. 제 옆에도 그런 분 한 분 와 계십니다. 음악평론가 김영대 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장도로 김영대입니다. 포장도로. 밖에서 깔깔 웃었네 진짜. 마지막 인사까지도 어떻게 정돈이 안 될 수가 있죠? 정말 매력적입니다. 책구제님 정말 우리 비포장도로 매력에 푹 빠졌어요. 나가는 길도 더듬고 나가세요 뭔가. 나갈 때 스튜디오에 문이 하나뿐인데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정말 이런 매력, 출구 없는 매력. 여행에서 우리가 배울 점도 많지만 참 재밌는. 정신 좀 차리세요. 언제까지 웃으실 거예요? 그럴까요? 네. 아니 또 광고 모델하고 방송해 본 건 처음이라. 그렇군요. 평론가님, 제가 어제도 뉴스에서 봤는데 대학 축제가 다 돌아왔고요. 3년 만에 페스티벌 개막에 입장 티켓 매진됐습니다. 이런 페스티벌들 많더라고요. 이제는 티켓팅이 3분 컷이 아니다. 3초 컷이다. 피켓팅이다 이런 말이 있던데 이거 무슨 얘기예요? 피튀기는 티켓팅이라는 뜻이죠. 네. 기자들이 지어냈구나. 지어냈지. 예전에 광클 이런 거 있잖아요. 광속의 클릭. 네. 그렇죠. 혹시 예매해 보셨어요? 광클 해보셨어요? 저는 주로 그 혜택을 누리는 그런 쪽이었어요. 예전에 이거 몰랐다가 네. 친구가 본인이 자신이 없으니까 네가 예매해 줄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예매가 어려워. 누르면 되지. 그래서 했다가 나쁜 친구다. 실시간으로 네. 수십 줄이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제일 끝에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친구랑 그 다음부터는 잘 만나지 않습니다. 그 친구는 왜 시켰을까요? 뭘 믿고? 자신이 없어서요. 본인이 자신이 없어서. 이쪽에 의탁해야 될 만큼. 제가 음악평론가니까 혹시 잘할 줄 아는 거죠. 약간 그 생각 나네요. 군대 갔을 때 너 전공 뭐였니? 피아노요. 한번 옮겨볼까? 약간 이런 느낌. 전 음악평론가라 그랬더니 군가를 작곡하라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이게 3초라는 게 믿을 수가 없었는데 실제로 그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가장 유명한 야외 페스티벌이라고 할 수 있죠.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이게 펜타포트란 게 사실은 5개 항구란 뜻인데 자세한 건 묻지 마세요. 근데 아무튼 이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지금 이제 이게 8월에 있는데 미리 이거를 약간 단계적으로 오프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일종의 마케팅이기도 하고요. 감질나게 하는 거죠. 티저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블라인드 티켓팅이 있고요. 이제 블라인드 티켓팅은 뭐냐면 출연진을 안 알려준 상태에서 한 상태에서 예매를 받는 거죠. 블라인드면은 내가 취향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분명히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나가는 게 좋은 거구나. 당연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기 예매죠. 다 아시는 얼리버드. 얼리버드 티켓팅이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팔린 게 1분 만에 다 매진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전 오픈이 이렇게 1만 장 이상이 한꺼번에 팔린 거는 펜타포트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1회 때 취재하러 갔었어요. 1회가 이제 펜타포트라고 불리기 전에 1회인가요? 아니면 정식으로 비왔던? 알겠습니다. 기억나세요? 비왔던? 네, 기억나네요. 이게 지금 사전 티켓이 1만 장. 저도 깜짝 놀랐는데 서울 재즈 페스티벌 여기도 인기가 많았다면서요? 이게 말씀하신 3초가 이거예요. 3만 장이 3초 만에. 3만 장이 3초 출격 대기하고 있다가 이게 언뜻 납득이 안 가는데 아무튼 3만 장이 3초 만에 동난 다음에도 홈페이지에 사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4만 명이었다 그래요. 아니 3만 명이 이미 다 구입을 했는데 대기자가 4만 명이요? 네. 근데 이게 또 1일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16만 원, 17만 원 가까이 하는 건데 이게 지금 그 재판매 중고 사이트 있잖아요. 네. 여기에 지금 50만 원대까지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50만 사람들이 원이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없어서 못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큰 대형 야외 페스티벌에 목말라 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요. 김영대 평론가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아티스트들하고 직접 대면해서 만날 일이 굉장히 줄었잖아요, 그동안. 그렇죠. 개인적으로 주목하시고 있는 올여름 야외 페스티벌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이거는 우리가 보통 재즈 페스티벌이나 펜타포트만큼 크다고 할 수는 없는 행사지만 노들 노을 페스타라는 게 있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네, 이게 지금 박주원 씨, 말로 씨,
정미조 씨 이런 되게 느낌 있는 라인업이죠. 정미조 선생님 노래를 옆에서 들으면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 지금 페스티벌 노들섬 페스티벌이 이제 준비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워터밤 그야말로 물 뿌리는 페스티벌로 유명하죠. 저는 진짜 갈 거예요. 워터밤? 갈 거예요. 워터밤 서울 2022 또 준비 중에 있고요. 예, 그 외에도 뭐 방금 말씀드린 재즈 페스티벌, 펜타포트 뭐 지금 이걸 알아봤자 사실 표를 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 있는 정보인지는 의심스럽지만 뭐 당장 우리가 재즈 페스티벌만 해도 서재패라고 하죠. 서재패만 해도 엄청난 라인업을 자랑하거든요. 이번에는 특히 초호화 라인업이란던데 한번 좀 알려봐 주세요. 핑크 스웨트 R&B 가수죠. 그다음에 혼내 그룹이죠. 그리고 알렉 벤자민 싱어송라이터 이들이 이제 헤드라이너라고 소위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뭐 국내 뮤지션들 중에는 뭐 에픽하이, 악동 뮤지션 백예린 씨 등 또 선우정아 씨도 있고요. 그 뭐 엄청난 라인업을 자랑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게 지금 2년 만에 3년 만에 사실은 제대로 된 야외 페스티벌로서 처음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라인업 자체가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야말로 열린다는 그 자체가 지금 중요해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냥 불러만 줘 사실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알렉 벤자민은 BTS의 지민 씨가 좋아한다 그래서 국내에도 굉장히 빠르게 알려지고 있는 민자 돌림이라 그런가? 벤자민, 지민. 알겠습니다. 그래요.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이거는 8월에 열리는데 5월부터 사전 예매하면서 지금 분위기 계속 띄우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블라인드 예매, 얼리버드 예매 같은 것도 있고 이게 라인업 자체도요. 한 번에 공개를 하는 게 아니라 1차, 2차, 3차로 해서 조금씩 흘리는 식으로. 옛날같이 공연이 많고 우리 노다지 공연 볼 수 있을 때 이렇게 하면은 혼났을 텐데. 혼나죠. 근데 지금 이거 다 기다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갈 수 있다는 게 축복이니까. 그런데 그 외에도 뭐 펜타 슈퍼루키라 그래갖고요. 그게 지금부터 축제가 열리기 전까지 신인을 뭐 발굴하고 육성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 외에도 뭐 라이브 클럽 파티 뭐 이런 부대 행사들 같은 것도 함께 진행된다고 합니다. 공연마다 컨셉이 좀 다르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종일권 이런 게 등장하는 게 야외 페스티벌의 특징이기도 한데 공연별 컨셉 한번 알아볼까요? 기본적으로는 뭐 공연마다 컨셉은 다 다른데 최근에 공연에 공통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친환경, 그러니까 환경적인 거를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펜타포트 같은 경우는 가급적 전기 발전기를 사용을 한다든지 수소 에너지로 가는 버스를 운영을 한다든지 뭐 일회용기 말고 다회용기를 쓴다든지 이런 게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지금 강원도 춘천에서 열리는 에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뭐 탄소 중립과 관련한 캠페인을 내걸고 있어서 그래서 뭐 자연 속에서 캠핑을 하면서 계속 이제 쉬지 않고 음악이 계속되는데 그런 음식이나 이제 그 현장에서 판매되는 음료 같은 것들이 이제 뭐 100% 재활용 컵이나 식기를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환경적인 친환경성을 강조하는 것이 최근의 페스티벌의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맞아요. 요새는 패션이나 트렌드나 환경과 친하지 않은 건 사람들이 외면한다. 친환경적인 것이 사실은 힙한 것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시대가 됐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Z세대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런 이야기도 한번 준비할 겁니다. 패션 트렌드와 셀럽들, 친환경이 힙한 것이다 해서 어떤 브랜드들, 어떤 셀럽들이 뜨고 있는지 그 말씀도 다음 주 금요일에 준비할 건데 엉돌렸던 현장음악 갈증에 지연된 소비, 이른바 펜트업 소비가 폭발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그 분석이 아마 맞을 것으로 보여요. 지금 일단 뭐 예스24 같이 이렇게 집계하는 곳에서 그 집계한 그 자료에 따르면 전년 대비 이게 뭐 1차원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비교를 한다면 전년 대비 107%가 전체적인 이런 음악 행사나 다양한 문화 행사에서 107%의 예매율이 증가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중에서도 이제 콘서트나 페스티벌만 딱 따로 떼잖아요. 그러면 작년보다 3.5배 이상 증가했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근데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돈이 비싸도 뭐 가격이 얼마나 돼도 이건 갑니다. 사람들은 억눌려 왔던 그런 마음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예상 외로 문화적인 것에 대해서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만족감을 얻는 그런 소비 패턴이 있거든요. 가심비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우리는 충분히 이 1년에 한 번만 갈 수 있는 이걸 위해서 쏠 준비가 돼 있어 이런 분들이 물론이죠. 많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나가면은 그늘도 없고 덥잖아요. 고생이다. 자, 덥고 그래서 우리 사실 해외에서 코첼라 같은데 장화 신고 가는 이유가 맞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도 질고 비 오면은 화장실도 불편하고. 어르신 같은 말씀을 하세요. 시원하게 얼음이나 둥둥 띄워서 집에서 비디오나 빌려보는 게 화채 좀 좋지. 띄우고. 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시간 10시간 야외 장기 공연을 가시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이게 많은 분들이 페스티벌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리사이틀, 소위 말하는 실내 리사이틀의 야외판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뭐 리사이틀 이거 얼마 만에 들어보는 얘기예요. 극장식 뭐 이런 느낌인데. 아직도 리사이틀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리사이틀 혹은 실내 콘서트의 야외 버전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사실은 성격이 달라요. 그 가는 것을 준비하는 마음 자체. 우리가 아까 여행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여행이라는 게 준비하는 게 반 아니에요? 네. 그 준비하는 마음 자체가 힐링이고 가는 과정. 보통 이제 로컬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가는 과정이 또 힐링이고요. 그 자체를 여행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 안에서 뭐랄까요? 조금 더러워져도 더워도 땀나도 몸이 좀 타도 그 자체가 뭔가 내가 살아있다. 내가 뭔가를 즐기고 있다라는 그런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불편함 자체를 하나의 일상에서의 탈출, 그런 힐링의 과정으로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긴 소풍 갔을 때보다 갈 때까지가 재밌잖아요. 가면은 막상 별게 없어요. 고속버스에서 친구랑 저희 때 한 자리에 3명씩 앉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50명 넘으니까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우리 기자님은 맨 뒷자리에 앉았을 것 같아요. 아 저요? 네. 아유 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덥고 화장실도 불편하지만 하루 종일 나가 있는 이유가 있는 그런 매력 있는 공연들 많다고 하는데 코로나 시기에 입학해서 대학생활 즐기기 시작한 우리 새내기들도 대학 축제라는 거 아마 올해 처음 느껴보실 것 같아요. 세상에 그 축제 기간을 이번 주를 슈퍼위크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번 주. 네, 선거에서 많이 쓰는 단어지만 네. 이번 주가 이제 이미 열린 곳도 많고요. 네, 축제가 네. 소위 말하는 대동제 이런 류의 이제 축제들이 다시 다 돌아왔고요. 아이고야 대동제. 네, 어제 보니까 중앙대 연세대는 이미 한 것 같죠? 했죠. 네. 고려대. 그리고 이제 그 같이 돌아오는 게 주점. 네. 유도 동아리도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주말이라서 즐거운 노래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할 거고요. 어떤 노래인지 맞춰보세요.